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무서우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무섭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또 몇 명의 확진자가 생겼을까? 이런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고 확진을 받아서 이제 치료를 하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 그 자체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치료가 되어도 그 이후에 후유증이 결코 만만치 않게 많이 괴롭히면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치료 후에 확진을 받고 치료 후에 그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지난달이네요. 11월 달에 환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딱 문에 들어서는데 폐가 안 좋으시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이 너무 하얗고, 그러니까 하얗다는 게 막 창백할 정도로 하얗고 핏기가 없고, 그리고 기운이 없어 보이고, 아, 이분은 폐가 안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얼굴을 보고 그리고서 진료에 들어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9월 달에 코로나19에 그 바이러스의 확진을 받고, 그리고서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10월 말에 퇴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퇴원을 했는데도 여전히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기운이 없어서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보약이라도 드시겠다 해서 이제 한의원에 오셨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계기였어요. 처음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이제 열이 나고 이러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60대 초반이셔요. 그런데 급속도로 이제 폐렴까지 가고, 그러면서 숨이 차서 뭐 움직일 수도 없고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힘들고, 화장실을 가다가도 그 산소 포화도가 뚝뚝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몸에서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힘들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가다가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 한 달 정도 입원해 있는 사이에 체중이 12kg이나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제 음성을 확진 받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냥 완전히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숨이 차서 말씀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 하고 쉬고 몇 마디 하고 쉬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밥맛이 없어서 음식을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고, 그리고 이제 숨이 차니까 계속 누워만 있고, 이러다 보니 근육량 다 빠져 온몸이 그냥 정말 10년 이상 늙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줬고요. 그리고 이러다가 이게 치매가 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억력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 말씀에 이제 따르면 금방 어디다 놓고서도 잊어버리고, 정말 치매 환자처럼 이렇게 기억력이 많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없어지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치매 걱정, 이렇게 이게 이 증상이 오래가면 정말 치매로 굳어지지 않나, 이제 이런 염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후유증이 정말 이렇게 이제 심하게 오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이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폐 기능을 조금이라도 높여드리고, 기운을 북돋아드리고, 밥맛을 좋아지게 해드리고, 그리고 몸 안에서 순환이 잘 되게 해드리고, 이런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내원한 당시에는 제가 온열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신의 그 오장육부 기능을 높여주는 침, 그리고 온열 치료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폐를 촉촉하게 해드리는 그런 약 처방을 해드려서 그리고 집에를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어떠시냐 이제 여쭤보니까 전화 받는 목소리가 벌써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차이인데 이야기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리고 걸음 걷는 게 조금 수월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에는 이제 대화하는 것이 거의 어렵지 않고 그리고 전화상으로 통화하는 것도 힘들지 않다.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니는 데 있어서 훨씬 편해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에는 이제는 외출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운전도 할 수 있다. 그러셔서 이제 한의원에를 직접 운전을 하고 내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폐오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는 건조한 것을 싫어한다. 이런 건데요. 폐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점막들은 건조해지면 면역이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침이 마르면 음식도 사실 잘 먹을 수가 없고 바이러스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병이 자주 날 수밖에 없고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 점막에 마르면 막 안구건조증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아시죠? 그리고 코 점막에 또 마르면 코가 답답하고 얼마나 숨쉬기 힘들어요. 이런 것처럼 코라든지 기관지라든지 폐, 특히 이 폐는 건조한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폐가 이미 안 좋아진 그런 상태라면 이제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성질의 약들 또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기능을 좀 더 높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폐렴이 일단 걸리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상처 하나도 좀 조그만 상처는 금방 나아서 없어지지만 상처를 크게 입었을 때는 이제 흉터가 남잖아요. 여드름도 이렇게 조그맣게 나서 이제 나았을 때는 없어지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환웅이 돼서 크게 났을 때는 그것이 흉터를 남기잖아요. 그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이제 폐렴을 앓으신 분들은 폐가 섬유화가 되면서 그 폐 기능 자체를 일정 정도 상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데 섬유화된 그 폐 조직을 완전히 살릴 수는 없지만 나머지 그 폐 기능들이 좀 더 좋아지게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했을 때 몸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생각해 보면 폐 질환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폐결핵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렇게 앓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동의보감에 보면은 그 경옥고라는 처방이 있어요. 동의보감에 가장 다빈도로 나오는 처방이 바로 경옥고인데요. 이 경옥고가 그 폐질환을 앓고 나서 몸이 많이 힘들 때 그런 분들이 드시면 가장 좋은 보약이에요. 그래서 그 폐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이미 폐질환을 앓고 난 이후라면 이 경옥고를 비상약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상비약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옥고가 없다라면 그 미삼이 있죠. 그러니까 경옥고에도 사실은 이제 인삼이 들어가는데요. 그 인삼의 몸통 말고 그 뿌리 부분이 있어요. 그걸 미삼이라고 하는데 이 미삼이 오히려 이렇게 폐가 안 좋아져서 가래 배출도 원활하지 않거나 기관지가 답답하거나 할 때 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미삼이라든지 길경, 그러니까 도라지 말린 걸 길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미자 이런 정도는 아마 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집에서 차처럼 이렇게 달여서 그냥 계속해서 마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의학적 치료를 함께 이제 병행을 했을 때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미삼, 길경은 도라지예요. 그리고 오미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맹문동 그리고 그 귤피
이 정도를 차로 끓여서 마시면 또 약간의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보를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폐 섬유화가 되었을 때 그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이제 만성 그 폐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떤 식이요법이 있는지 좀 자세한 설명 곁드리도록 하겠습니다.